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영상 되게 오랜만에 찍죠.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 바쁘면서 유튜브를 좀 못 올렸는데 제가 그동안 뭘 하면서 그렇게 바빴냐? 사실 되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외는 수파자라는 화상 과외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화상으로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 주변 대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예 수파자라는 서비스 자체가 무슨 서비스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거 나만 할 수 없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Q&A를 준비해왔어요. Q&A에 있는 질문들은 실제 지인인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은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와서 Q&A 형식으로 이 수파자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답변 드린 거 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파자 문물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으로 수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봤는데 대면 과외를 하는 친구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한 번씩 줌 같은 걸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줌 같은 걸로 하다 보면은 뭐 오래 하면 끊기기도 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좀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수파자에서는 이런 줌 같은 다른 플랫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수파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상 과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파자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점 중에 한 가지가 카카오톡에 수파자 친구 추가를 하시면 거기에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보낼 수가 있고 그 제가 질문을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이 되게 빨리 오고 엄청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수파자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서 바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과외를 하기 때문에 뭐가 불편했다 이런 점은 아직까지 못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대면 수업을 하면은 보통 내가 학생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화상으로 하면 만약에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저도 했는데 수파자에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시에 접속을 했다는 전제 하에 학생이 늦게 들어오면은 그 늦게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지각 혹은 노쇼로 이게 잡히게 돼요. 노쇼로 잡히면은 노쇼 보상금이 나와요. 지각도 지각이 3번 되면은 노쇼 1번으로 잡혀서 노쇼 보상 보너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체계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면에서도 되게 수파자가 선생님을 굉장히 배려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수파자 하면 얼마 버나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페이가 다 달라요. 시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확답을 드릴 순 없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고3 학생 2명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주 2회 1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만 원 초반대를 받아요. 월급처럼 매달 50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주는 건데 그 시급도 정확히 얘기하면 분급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 수업을 하자라고 했어도 수업을 하다 보면 내용이 안 끝나면 뭐 5분 정도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은 뭐 5분, 10분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수파자에서 사용하는 과외 플랫폼 서비스를 들어가면은 정확히 분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분 단위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딱 50 이건 아니고 저는 50에서 55 사이 정도로 보통 받았어요. 학생과의 매칭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우선 학생이 선생님을 직접 고르는 시스템이에요. 나 이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싶어를 하고 그 선생님한테 직접 수업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뜹니다. 선생님한테 떠요.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뭐 이 학생의 학년이 몇 학년이지?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영어라고 하면은 뭐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 이 학생이 수업을 받고 싶은 시간대가 표시가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보고 내가 수업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수업을 수락을 하는 거고 내가 수업을 하기 힘들겠다 하면은 수업을 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그 학생한테 신청이 왔는데 저랑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취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면 과외에 비해서 장점은 뭔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장점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큰 장점, 시간이 절약된다. 대면 과외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학생 집까지 이동하는 왔다 갔다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과외보다도 학원 티칭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학원 티칭을 할 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지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동 시간이 아예 제로라는 거. 그래서 대면 과외랑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이동 시간이 없고 교통비가 안 들고 체력이 소모가 안 된다. 두 번째 장점은 과외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지방에서 와서 서울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과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과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과외 플랫폼을 이용을 했었어요. 다른 과외 플랫폼 몇 가지를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용해본 곳 중에서 수수료가 수파자가 제일 낮아요. 세 번째 장점은 대면 과외를 지인을 통해서 구한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제 저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구한 경우에는 사실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이건 내가 사실 학생 입장일 때도 똑같은 거고 선생님 입장일 때도 똑같은 거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업체명을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성균관대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전공이 없고 계열제로 입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고등학교처럼 20명씩 반을 묶어주거든요. 그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과외를 구하는 게 저희 반 누군가 한 명 해가지고 그걸 애들이 막 다 유행처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하니까 이제 저도 나도 여기서 구해봐야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구했는데 그때 26, 7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과외를 하고 싶다고 시범 과외를 하자고 자기 원룸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때는 너무 과외를 너무 하고 싶기도 했고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와서 약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어플 통해서 하는 건데 이상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카페에서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카페에서 하자고. 근데 뭐 안 된대요. 무조건 원룸으로 와야 된대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과외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고 그게 되게 저녁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 밤 동안 제가 계속 잠을 못 자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숙사를 살 때여서 룸메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가는 게 맞을까? 했더니 룸메가 나가지 말라고 이상하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상했던 게 그 플랫폼에는 막 40, 50대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셨는데 왜 굳이 서로 불편하게 자기보다 대여섯 살이나 어린 학생한테 수능 수업을 해달라고 하지?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죄송한데 저 수업 못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과외를 하기로 했으면은 오라고 완전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너 며칠에 오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너무 무서워서 어쨌든 저는 못 간다 얘기를 하고 차단을 하고 그 사람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게 여자애들 중에 요걸 하는 친구들이 이 똑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던 애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반에 남자애들 중에도 이걸 하는 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남자애들은 한 명도 이 사람한테 연락을 받지 않은 거였죠. 뭐 사실 이런 경우가 뭐 굉장히 흔하진 않겠죠. 근데 나한테 생기면 생기는 거고. 근데 수파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한 공간에 같이 가 있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위협은 최소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20살 때 그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질문은 과외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국영수, 사탐, 과탐, 과탐도 1, 2 다 가능하시고 논술, 영작, 자소서, 토익, 토플 이런 식으로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업 같은 경우는 시급을 더 주고 SAT도 있고 보고서 쓰는 수업도 있고 학종 컨설팅 하는 수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3 영어 2 학생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세요. 저도 지금 고3 학생 2명 영어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뭐 중학생 수학 같은 경우는 구해지면 추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과목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부업으로 가능한가요? 네. 본인의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를 해놓은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장이면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본인의 직장에 이제 그런 규칙이 없으면은 직장인도 당연히 부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본인 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 1대1 수업인가요? 1대 다 수업인가요? 모든 수업은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1대 다 수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파자 측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또 수업을 열어주신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최대 1대4까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의 평균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것도 여쭤봤는데 학생별로 성적이 편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평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소개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적을 때 나는 이 정도 성적을 가진 친구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르치고 싶은 수준의 학생 범위가 아닌 다른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업을 거절하시면 되니까요.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나요? 이게 아마 과외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과외를 하면 보통 학생과 과외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학부모님이 들어오셔서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가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람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학부모님과 1대1로 면담을 하는 게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면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제가 수파자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수파자 피드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피드백 창이 떠요. 그럼 그 피드백 창에 3가지를 적게 돼 있는데 학생 피드백과 부모님 전달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수업을 뭘 했는지 여기 적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숙제가 뭔지 이렇게 3가지를 적게 돼 있어요. 오늘 수업을 뭘 했는지랑 숙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줄글로 작성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확인하기 편하시다고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수파자에서는 선생님에게 학부모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면 추가로 문자나 전화로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시작한 지 약 4달 정도 됐는데 4달간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이 오셔서 피드백을 요구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니까 뭐 무조건 다 그렇다는 아니고 저는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어떤 조건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없고 재학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은 바로 선생님으로 등록이 됩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같은 특수 언어 과외도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파자에서 학생을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같은 특수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본사로 따로 말씀을 주시면은 매칭을 하는데 더 수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미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이랑 수파자 플랫폼으로 옮겨서 수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내가 대면으로 하고 있든 뭐 줌으로 하고 있든 내가 이미 과외를 하고 있는 학생이랑 수파자 플랫폼으로 옮겨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하면은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급을 10%를 추가로 받게 되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업 들을 수 있는 시간 100분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수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충분한 소개가 그리고 설명이 됐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로 답변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